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찐입니다. 흔히들 수학 잘하면 이과, 수학 못하면 문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뭐 최근에 문이과 통합을 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뭐 문과는 수원까지 배우고 이과는 수투까지 배우고 뭐 이런 교육 과정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과를 선택할 때 본인이 이과적인 성향인지 문과적인 성향인지 그거를 이제 베이스로 판단을 하는 그런 경향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과, 이과 개념은 여전히 남아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정말 수학을 잘하면 이과를 가야 하고 수학 잘하는 사람이 문과를 가면 낭비이고 아니면 수학 못하는 사람이 이과를 가면 적응을 못할까요? 뭐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거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이과로 분류되는 학문 중에 흔히들 뭐 물화생지라고 고등학교에서는 분류를 하는데 생물이랑 지구과학은 사실 그렇게 크게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물리 수학하는 사람들끼리 흔히 하는 얘기 중에 지구과학이랑 생물은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문과에 편입되어도 되지 않느냐 그냥 장난스럽게 조금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이기도 해요. 이과의 최고봉이라고 여겨지는 의대에서도 거기서 배우는 과목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뭐 수학적인 지식을 그렇게 크게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치대 다닐 때 과목을 공부할 때 느꼈던 거지만 이과에서 배우는 수학의 최고봉이라고 하면 뭐 미적분이나 수열, 극한, 그리고 뭐 행렬 이런 거인데 저는 사실 치대에서 공부하면서 그것들이 이용되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로그 정도는 뭐 약학 공부할 때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나머지 수학적 지식이 쓰이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문과에서 오히려 되게 높은 수준의 수학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영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그런 학문에서는 뭐 최대 최소값 찾아야 되고 가장 최적의 결과를 내는 변수값이 뭐냐 이런 거를 항상 찾아야 되는 게 주요한 학문이다 보니까 미적분 그리고 뭐 행렬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학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과에 진학을 했을 때 뭐 전자기학이라든지 뭐 기계공학이라든지 이런 공학적인 부분을 전공하지 않는다면 뭐 자연과학 중에서도 물리나 수학 이런 거를 빼고요. 그런 거 전공하지 않는다면 그런 수학적 지식이 정말 뭐 배우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게 정말 실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제가 문과를 선택해서 뭐 경영이나 경제학을 갔다가 되게 피보는 경우도 저는 되게 많이 들었고요. 사실 수학과 학생들이 학점 사냥하려고 경영이나 경제학과 간다는 얘기도 많이 있을 정도니까 본인이 수학을 잘 못하면 오히려 경제학과 가서도 학점이나 이런 거에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사실은 저는 이런 분류가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이과를 나누게 된 계기가 제가 뭐 찾아보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로 들어왔고 그게 이제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 50년대, 60년대 때 한창 이제 경제 개발한다고 했을 때 나라에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공계 인재를 육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에서도 이제 이과라는 분야를 따로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좀 키웠던 것도 이런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이유라고도 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쯤부터 해서 막 문이과 통합형 인재, 뭐 융합형 인재 이런 말들이 좀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이제 생겼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도 뭐 문이과가 뭐 통합이 됐고 교육과정을 개편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정말 실제로 진정한 통합을 이루었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뭐 그냥 단순히 과목을 합친다고 그게 문이과 통합이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뭐 수원, 수투, 뭐 옛날에 수투 하면 미적분 넣고 뭐 수원 하면은 행렬까지만 하고 뭐 그런 거에서는 벗어났다고 하고 뭐 미적분이나 확률과 통계, 기하학 이런 걸 따로 빼서 과목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분리일 뿐 진정한 문이과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런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눠서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떻게든 먹고 살았고 국문학 전공해서 국문학 박사 하거나 하면은 뭐 교수직이든 뭐든 보장된 자리가 많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뭐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저는 물리를 전공했는데 사실은 물리학도 옛날에 한창 새로 뭐 양자역학이
나왔다던가 되게 혁신적인 학문이 나왔을 때는 물리학만 공부해서 굉장히 좀 먹고 살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사실 그것도 지금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건 이제 학문적인 한계겠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세상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다양하게 발전되고 고도화되다 보니까 요새는 사실 하나를 파서 잘해야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좀 두루두루 잘할 수 있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수학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경영학도 알아야 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다양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조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교육 자체가 공교육에서는 이제 제공이 안 되고 그런 수요를 못 맞춰주고 있다 보니까 어린애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SNS를 통해서 그런 인사이트를 조금 얻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죠. 사실은 이제는 국문학과를 나왔어도 계약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투자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비트코인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고 어떤 원리로 이게 가치를 가지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알아야지만 우리가 부를 쌓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시는 저보다 더 현명하신 어떤 분이 이거와 관련해서 좀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좀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